안녕하세요. 영사탕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한국지리 3단원 한반도의 형성과 산지 지형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단원에서는 첫 번째로 한반도의 지체 구조와 두 번째로 한반도의 지형 형성 과정, 세 번째로 한반도의 산지 지형에 대해서 학습합니다. 자, 가장 먼저 내용이 나오고 있는 것이 한반도의 지체 구조인데요. 자, 이 한반도의 지체 구조 같은 경우에는 시기별로 어떠한 지체 구조가 형성이 되었고 각 지체 구조들이 어떤 암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를 중점으로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시기를 보자면 한반도의 지체 구조는 크게 4개의 시기를 걸쳐서 형성이 되었습니다. 가장 먼저 시원생대가 있고요. 두 번째로 고생대, 세 번째로 중생대, 네 번째로 신생대에 걸쳐 지체 구조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시원생대가 가장 오래되었고 중생대, 고생대, 중생대를 거쳐서 신생대로 이어지면서 지체 구조가 형성이 되었다는 것이죠. 참고로 지금 시기 같은 경우에도 신생대로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암석을 기준으로 보게 되면 한반도의 지체 구조를 구성하고 있는 암석으로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변성암, 두 번째로 화성암, 세 번째로 태적암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래쪽에 한반도 사진, 왼쪽에 있는 한반도 사진을 보시게 되면 이 사진이 이제 한반도의 지체 구조를 나타내고 있는 그림인데 수능 특강에 실려 있는 그림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제가 이 사진을 그 한국 국가지도집이라고 발간되는 책에서 가져온 사진인데 사진이 조금 다릅니다. 이제 고교 과정 조금 넘어가는 내용도 있기는 하지만 이 사진이 저작권이 개방이 되어 있어서 제가 가져왔고요. 이 사진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릴 거긴 한데 그래도 전반적인 내용은 당연히 고교 과정에 맞춰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먼저 여기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땅을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 땅을 우리가 평북 개마지게라고 부릅니다. 여기가 평북 개마지게고 아래로 두 칸 내려오게 되면 여기 민트색으로 칠해진 땅들이 있죠. 자, 여기가 경기지게에 해당이 됩니다. 경기지게에 해당이 되고 또 두 칸 내려오면은 올리브색으로 칠해진 이 길다란 땅이 영남지게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평북 개마지게와 경기지게 사이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 있는 땅이 평남 분지에 해당이 되고요. 그리고 경기지게와 영남지게 사이로 보시게 되면 지금 두 개의 지역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게 고교 과정에서는 그냥 하나의 지역으로 묶어서 우리가 부릅니다. 이 길다란 지역을 묶어서 옥천 습곡대라고 부릅니다. 자, 그리고 다른 색깔로 표시를 해보자면 영남지게 아래에 이 보라색으로 색칠된 땅이 경상분지라고 불리는 지역이고요. 다시 또 색깔을 바꿔서 편북 개마지게의 동쪽에 보시면 여기도 땅이 두 개로 나누어져 있는데 이 지역들이 각각 두만지게와 아래쪽에 빨간색이 길주 명천지게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제주도에도 색깔이 표시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좀 더 뒤에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자,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한반도의 지질시대별 암석 구성이
표로 정리가 되어 있는데, 자, 이 부분도 간단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에서는 변성암, 화성암, 퇴적암 중에서 변성암의 비율이 가장 높습니다. 42.6%로 가장 비중이 높고요. 이 변성암 중에서는 절대 다수가 시생대, 그리고 원생대의 일부가 형성이 되었다. 뭐 근데 이 부분까지는 꼭 암기를 하실 필요까지는 없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은 것이 화성암입니다. 화성암이 34.8%를 차지를 하고 있는데, 대다수가 중생대에 형성이 되었고 신생대에 또 일부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이거는 정확한 그 수치까지는 모르시더라도 중생대 화성암의 비중이 높다는 것 정도는 알고 계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퇴적암 같은 경우가 비중이 제일 적은데 22.6%입니다. 이 숫자 같은 경우는 당연히 암기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자, 이 퇴적암 같은 경우에는 고생대에 형성이 되고 중생대에도 형성이 되고 신생대에도 이 퇴적암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기에 걸쳐서 형성이 되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이 한반도의 지체 구조를 보면서 좀 더 자세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반도의 지체 구조를 보시게 되면 시기를 기준으로 볼 때 신원생대에는 변성암이 주 기반암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변성암이라고 한다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열과 압력을 받아 성질이 변한 암석을 우리가 변성암이라고 부릅니다. 그냥 성질이 변해서 우리가 변성암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성질이 변한 이유가 오랜 시간 걸쳐서 열과 압력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자, 이 시원센대 같은 경우는 지금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거의 10억 년 전, 20억 년 전 시기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시기에 형성이 된 퇴적암들 같은 경우에는, 또는 뭐 다른 암석들 같은 경우에는 지층으로 볼 때 지하 아주 깊숙한 곳에 묻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층에 비해서 열과 압력을 특히 더 많이 받고요. 오랜 시간 동안 이 열과 압력을 받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돌이 오랜 시간에 걸쳐서 열과 압력을 받게 되면서 성질이 변하게 되었다. 자, 그 과정에서 이 변성암 같은 경우에는 다른 암석들에 비해서 풍화 침식이 강하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변성암이 가장 지질 시대가 오래된 시원센대에 주로 분포를 하는데, 자, 위치를 한번 보도록 하죠. 이 시원센대에 형성이 된 그 지층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으로 평북 개마지계, 경기지계, 영남지계가 있습니다. 자, 위에 있는 사진에서 기준으로 본다고 한다면, 자, 가장 위쪽에 노란색으로 표시된, 제가 빨간색으로 필기를 해둔 평북 개마지계가 시원센대의 지층에 해당이 되고요. 그 다음에 경기지계, 그리고 아래쪽에 영남지계가 있죠. 이 평북 개마지계가 시원센대에 형성이 되었고, 변성암의 분포 비중이 높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경기지계도 마찬가지로 시원센대에 형성이 되었고요. 그리고 영남지계도 마찬가지로 시원센대에 형성이 되었고, 변성암의 비중이 높다는 것이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는데, 잠시 아래쪽에 있는 다른 또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한반도가 지금 5개 사진으로 나와 있는데, 가장 왼쪽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편마암 분포도라고 되어 있는데, 이 편마암이 가장 대표적인 변성암의 종류 중 하나입니다. 자, 그래서 이 편마암 분포도라고 하면 대체로 변성암 분포도라고 보셔도 무방한데, 지금 이 변성암 분포도, 편마암 분포도를 보시게 되면 가장 위쪽에 큰 한 덩어리가 있죠. 여기가 평북 개마지가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또 큰 한 덩어리가 있죠. 여기가 경기지계에 해당이 되고, 그리고 아래쪽에 길게 또 형성이 되어 있는 것이 영남지계에 해당이 됩니다. 자, 이렇게 크게 3개의 덩어리가 나누어져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고생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대 시기 같은 경우에는 지층들이 대부분 시원센대의 지계 사이에 분포를 하고 있는데, 이 고생대 지층은 우리가 시기에 따라서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자, 첫 번째 초기에 만들어진 지층이 있고요. 두 번째 말기에 만들어진 지층이 있습니다. 자, 초기에 만들어진 지층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선 노충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노충군이라고 하면 비슷한 성질을 가진 암석 지층들을 묶어서 우리가 노충군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 단어 뜻 같은 경우에는 암기를 안 하셔도 괜찮고요. 근데 이 단어 자체는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이 조선 노충군 같은 경우는 해성층에 해당이 됩니다. 자, 해성층이라고 한다면 바다에서 형성된 지층을 우리가 해성층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우리가 바다를 한번 생각해 보죠. 여기가 바다고요. 바다의 아래쪽에 땅이 있겠죠. 바다에도 아래쪽에 그 밑바닥이 있으니까요. 자, 이 바다 같은 경우에는 바다에 뭐가 살죠? 생선들이 살죠. 생선들이 살고, 그 다음에 뭐 조개 껍데기라든지 조개들도 살 것이고. 자, 근데 얘네들이 이제 죽으면은 이 바다의 아랫부분, 바닥에 퇴적이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바다로 덮여있던 지역들에서는 바다의 밑바닥에 조개 껍데기라든지 생선 뼈다귀들이 퇴적이 됩니다. 자, 근데 이러한 조개 껍데기와 생선 뼈다귀들이 퇴적이 되면 석회암이라는 돌이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이 고생대 초기 조선 우충근에서는 석회암이 많이 매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말기로 가게 되면 평안누충군이 형성이 되는데 이 평안누충군은 육성층에 해당이 됩니다. 자, 해성층이 바다에서 형성이 되죠. 자, 그럼 육성층은 어디서 형성이 될까요? 육지에서 형성이 됩니다. 자, 그럼 육지에서 형성된다면 어떤 물질들이 퇴적이 될까요? 자, 이걸 또 우리가 땅이라고 할 때 뭐 바다는 없겠죠. 육성층이니까. 자, 이 육지에서는 보통 이제 식물들이 많이 자라나게 되죠. 자, 그래서 이 육지 지역에서는 이 퇴적물이 주로 나무라든지 식물들이 많이 퇴적이 됩니다. 뭐 나무가 좀 이상하게 그려지긴 하지만 나무라든지 식물들이 많이 퇴적이 됩니다. 자, 근데 이러한 나무나 식물들이 퇴적이 되면 얘네들이 성질이 변하면서 만들어지는 것이 석탄이 만들어집니다. 특히 고생대에 만들어진 석탄을 우리가 무연탄이라고 부르는데요. 자, 그래서 이 고생대 말기에 형성이 된 평안노충군에는 무연탄이 많이 매장이 되어 있습니다. 자, 참고로 석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또 종류를 여러 가지로 나눕니다. 이 형성 시기에 따라서 석탄의 종류가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 고생대 시기에 형성이 된 석탄을 우리가 무연탄이라고 부르고 중생대 시기에는 역청탄이 매장이 형성이 되고 신생대 시기에는 갈탄이라는 석탄이 만들어집니다. 자, 이렇게 고음이 되는데 고생대 말기이기 때문에 무연탄이 주로 많이 매장이 되어 있고요. 자, 이 고생대에 형성이 된 지층들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것이 옥천습곡대가 있습니다. 이 옥천습곡대 같은 경우에는 조선 노충군에 해당이 되고 평남분지가 있습니다. 이 평남분지는 평안노충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정리를 해보면 자, 평남분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평안노충군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았었죠. 자, 그래서 형성 시기는 고생대 말기가 되고요. 평안 노충군에 해당이 되고 육성층입니다. 자, 그래서 식물과 나무들이 퇴적이 되면서 무연탄이 분포한다 라고 정리를 해줄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옥천석곡대 같은 경우에는 우리 옥천석곡대는 조선 노충군에 해당한다고 봤었죠. 자, 그래서 이 옥천석곡대 같은 경우에는 고생대 초기 조선 노충군에 해당하며 해성층이고 바다에는 생선이라든지 조개 껍데기가 있기 때문에 석회암이 내장되어 있다라는 특징을 보인다는 것이죠.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아래쪽 사진을 잠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에서 보시게 되면 고생대 퇴적암 분포도 하면서 나오고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뭐 무연탄이라든지 석회암을 따로 구분을 하진 않고 모두 고생대 퇴적암으로 묶어서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큰 덩어리들 위주로만 좀 보시면 여기에 덩어리가 하나 있고 아래쪽에 또 길게 덩어리가 하나 있죠. 이 위에 있는 덩어리가 평남 분지고 아래쪽에 있는 덩어리가 옥천 습곡대가 되겠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중생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생대 같은 경우에는 호수에서 퇴적이 된 육성층이 형성이 되었고 두꺼운 수평층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육성층에 해당하기 때문에 또 이 지역에서는 그 바다에 잠긴 것이 아니라 호수 인근에 있는 육성층에 해당이 된다는 것인데, 이 중생대 이 시기에는 경상도 인근 지역에 큰 호수가 있었습니다. 이 경산분지 인근 지역에 큰 호수가 있어서 이 지역을 중심으로 육성층이 형성이 되었었습니다. 자, 근데 우리가 뭐 호수 근처라든지 또는 뭐 하천 인근을 가게 되면 약간 좀 뻘밭 같은 그런 지역들이 몇 군데 있죠. 습지 같은 지역들. 그러니까 습지가 주변에 형성이 되는데, 이러한 습지들이 퇴적이 되면서 만들어진 지층이 경산분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지역을 또 우리가 경산노천군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는데, 자, 이 습지 같은 경우에는 뭐 우리가 그 땅이 질퍽하다 보니까 뭐 발자국을 찍는다든지 이러면 자국이 남을 수가 있죠. 자, 이 중생대 시기 같은 경우에는 주요하게 살았던 생물 중에서 공룡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영화 중에서 쥬라기 공원을 보시게 되면 이 쥬라기가 중생대 중기에 해당하는 시기거든요. 초기에 이제 트라이아스기가 있고 중기에 쥬라기가 있고 말기에 백악기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 중생대 시기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공룡들이 많이 활동했던 시기였고, 이 공룡들이 호수 인근에 뭐 물 마시러 왔을 수도 있고 뭐 밥 먹으러 왔을 수도 있겠죠. 자, 얘네들이 이제 돌아다니다가 습지에다가 발자국을 찍고 다닙니다. 이렇게 습지가 있으면 여기다가 발자국을 찍는다는 거죠. 자, 이게 화석으로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중생대에 형성이 된 경산분지 지역에는 공룡 발자국 화석이 많이 발견됩니다. 특히 이 아래쪽에 위치하고 있는 고성 지역에서, 경남 고성 지역에서 특히 공룡 발자국 화석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또 이 고성 같은 경우는 공룡 화석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고, 이 경산분지 지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면 중생대에 형성이 된 육성층이고, 그리고 공룡 발자국 화석이 많이 발견된다 라고 정리를 해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경산분지 같은 경우는 육성층이기는 한데 식물들이 그렇게 많이 매장이 되어 있지는 않아서 석탄이 그렇게 분포하지는 않습니다. 석탄은 없고, 그래서 이 중생대에 형성이 된 석탄이 역전탄은 우리나라에 분포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신생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생대 같은 경우에는 동해안 일부 지역에 이 신생대 지층들이 형성이 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퇴적 지층이 이제 형성이 되고요. 이 퇴적 지층이 형성이 되면서 여기선 석탄이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갈탄이 주로 분포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신생대에 형성이 된 석탄을 우리가 갈탄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갈탄이 매장이 되어 있고요. 대표적인 이 신생대 지층들이 두만지게와 길주 명천지게가 있는데, 자, 이 두만지게와 길주 명천지게가 여기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죠. 자, 여기서 이제 갈탄이 이 두 지역이 신생대 지층에 해당이 되고 갈탄이 많이 매장이 되어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에 대표적인 그 장소가 무엇이 있느냐? 갈탄이 있으니까 이제 탄광들이 많이 여기 몰려 있겠죠. 가장 유명한 탄광이 아우지입니다. 뭐 잘못하면 이제 끌려가는 그곳인데, 뭐 끌려가서 이제 석탄 캐는 거죠. 갈탄을 캐는 그런 지역들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이 두만지기와 길주 명천지기에서는.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고요. 넘어가기 전에
오른쪽에 있는 이 한반도의 지질 시대별 암석 구성을 다시 한 번 더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변성암 같은 경우에는 시생대와 원생대에만 형성이 된 이유가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변성암이라는 돌 자체가 오랜 시간에 걸쳐서 열감력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오래전에 형성이 된 지층에서만 발견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생대와 원생대로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그 다음에 퇴적암을 잠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생대 퇴적암이 있는데, 자, 고생대 퇴적암은 크게 두 가지로 구성이 되겠죠. 뭘로 구성이 되나요? 우리가 봤던 것처럼 석회암과 무연탄으로 대체로 구성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중생대 퇴적 지층에서는 여기에 해당하는 지역이 경산분지에 해당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신생대 지층에서는 갈탄이 매장되어 있다라고 정리를 해줄 수 있습니다. 이 화성암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더 뒤에서 정리를 해볼 예정이고요. 자, 그리고 아래에 중생대 퇴적암 분포도가 나와 있는데, 자, 이 중생대 퇴적암이 분포된 지역들을 보면 경산분지 지역에서만 중생대 퇴적암이 나타난다는 걸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가운데 화강암 분포도라든지 화산암 분포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좀 더 뒤에서 본 내용을 토대로 정리를 해볼 예정이고요. 자, 이어서 한반도의 지형 형성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서 한반도의 지각 변동이라고 제가 정리해둔 표가 있는데,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시원생대부터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에 걸쳐서 일어난 대표적인 이 지각 변동들을 제가 정리를 해둔 것이고, 이 성캄브리아대라고 되어 있는 것은 신생대랑 원생대를 합쳐서 우리가 성캄브리아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예, 이렇게 그 정리를 해둔 것이고, 이 시원생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앞서 봤던 것처럼 주 기반암이 변성암이죠. 자, 이 변성암이 만들어지는 작용 자체를 우리가 변성작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시원선대에는 주요 지각 변동으로 변성작용이 이루어졌고, 고생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조선 누춘근이 있고 평원 누춘근이 있죠. 자, 이 조선 누춘근과 평원 누춘근은 결과적으로 차이점을 보게 되면은 바다에 잠겨 있느냐 아니면 육지로 드러나 있느냐의 차이점이죠. 자, 그런 점에서 어떤 시기에는 바다에 잠기고 어떤 시기에는 육지로 드러난다는 것은 이 시기에는 지각 운동에 있어서 용기, 땅이 올라가는 것과 침강, 땅이 내려가는 해수면 아래로 내려가는 활동이 활발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운동을 조륙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중생 들어가게 되면 트라이아스기, 쥐라기, 백악기가 있는데 그냥 초기, 중기, 말기로 보시면 되고, 중생대 초기에는 송림변동, 중생대 중기에는 대보조성운동, 중생대 말기에는 불국사 변동이 일어나면서 대보조성운동과 불국사 변동이 일어나는 이 시기에 화강암이 관입이 되었다라는 특징이 나타나는데, 이 부분은 우리가 좀 바로 밑에서 좀 더 자세하게 볼 것입니다. 자, 그리고 신생대는 제3기와 4기로 나뉘는데 4기가 지금 이 시기에 해당이 되고요. 이 신생대 시기에는 요곡 단충 운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화산 활동이 나타나게 됩니다. 참고로 이 화산 활동 같은 경우에는 물론 뭐 그 시원생대라든지 고생대, 중생대도 나타나기는 했는데 이 화산 활동을 통해서 나타나는 지형들, 화산암들이 돌이 좀 약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당장의 중생대 시기에 일어난 화산 활동이라고 하더라도 그 지형들이 지금까지 남아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 우리가 화산 활동에 대해서 배울 때는 신생대의 화산 활동에 대해서만 학습을 합니다. 고교 과정에서는. 자, 중생대 지각 변동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서 봤던 것처럼 중생대 지각 변동은 세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 송림 변동, 대보조성 운동, 불거사 변동으로 나눠줄 수가 있습니다. 자, 한 번 더 그려볼 때, 자, 송림 변동부터 보도록 하죠. 자, 이 송림 변동 같은 경우에는 중생대 초기에 발생한 지각 변동이고요. 주로 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 북부 지방을 중심으로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되어서 한반도 북부 지방에 영향을 주었고, 이 송림 변동을 통해서 산맥 방향이 형성이 되는데 라오둥 방향의 산맥 방향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라오둥 방향이라고 한다면 이 라오둥이 한국사 속 교과서라든지 이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뭐 고구려가 요동까지 진출했다 뭐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이 요동이 중국어로 읽으면 랴오둥이 됩니다. 그래서 랴오둥 방향이라고 하면은 요동 방향인 거죠.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 요동 방향이라고 하면
한반도가 여기 너무 한반도 이상하게 그렸네요. 한반도가 여기 있을 때 여기에 위치합니다. 그러니까 한반도에서 기준으로 요동 방향으로 산맥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좀 많이 누워 있다는 거죠. 동북동 서남서 방향, 그러니까 북동 방향, 남서 방향이라고 하면 우리가 대각선 완전 그 정사각형에서의 대각선 방향이라고 볼 수 있는데 동북동이라고 하면은 좀 더 동쪽으로 누워 있는 형태입니다. 수평으로 더 누워 있다는 거죠. 이게 랴오동 방향의 산맥이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나서 대보조성 운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보조성 운동 같은 경우에는 중생대 중기에 발생을 하고 한반도 전역에 걸쳐서 한반도에 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자, 이 대보조성 운동 같은 경우에는 중국 방향의 산맥을 만들어내는데요. 자, 우리가 이 지도에서 요동이 여기 있으면은 좀 더 쭉 내려오다가 중국이 여기에 있죠. 자, 그러니까 중국 방향 산맥이라고 하면 요동 방향 산맥보다는 좀 더 아래쪽을 향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북동 방향이 대략 이런 느낌이라고 한다면 중국 방향이라고 한다면 북동 남서 방향이라고 한다면 좀 더 대각선 방향이다. 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자, 다시 한 번 더 정리해보면 송림 변동에 의해서 만들어진 라오든 방향 산맥은 누운 느낌이고 대보조성 운동으로 인해서 형성이 된 중국 방향 산맥은 그보다는 좀 더 대각선 느낌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대보조성 운동은 화강암이 관입이 됩니다. 대보 화강암이 관입이 되는데 이 대보조성 운동이 일어나게 되면서 한반도 전역에 이 지각 내부에서 균열이 좀 발생하다 보니까 그 틈 사이로 화강암이 그 마그마가 관입이 많이 되었습니다. 이 마그마가 관입이 된 이후에 분출하진 않고 그 마그마들이 굳으면서 화강암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불국사 변동이 있는데요. 이 불국사 변동 같은 경우에는 중세인데 후기, 말기에 발생하였고 영남 지방을 중심으로 발생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영남 아래쪽 지역을 중심으로 불구사 변동이 일어나게 되는데 불구사 변동 같은 경우에는 삼해 방향에 영향을 주진 않고요. 화강 간입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지각 틈의 균열을 통해서 마그마가 유입이 되고 화산 분출은 되지 않은 채 마그마가 굳으면서 화강암이 형성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송림 변동 때도 화강암은 관입이 되어 있지 않고요. 자, 그래서 뭐 이 부분을 한번 또 정리를 해본다고 한다면 뭐 좀 암기할 게 좀 많죠, 이 부분이. 제가 앞글자를 따서 뭐 암기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는데 그 이유라고 한다면 앞글자만 따서 외우면은 시험장 들어가서 그 글자들만 생각나지 뒤에 어떤 글자 붙는지 기억을 잘 못하더라고요, 학생분들이. 뭐 근데 이거는 좀 암기할 게 좀 많으니까 한번 좀 그런 암기 팁 같은 거 한번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뭐 결과적으로 송림 변동 같은 경우에 송림 변동, 대보존상 운동, 불구사 변동은 위에서 아래쪽 순서대로 초기, 중기, 말기 순으로 발생하게 되고 위치를 보더라도 북부지방에서 한반도 전체 그리고 영남지방 위에서 아래로 내려온다는 느낌이 있죠. 자, 그래서 일단은 송대불이라고 외워주고요. 발생 시기도 위에서 아래 그리고 발생한 지역도 위에서 아래 느낌이다. 뭐 대보정성 운동이 저녁이긴 하지만 위에서 아래 느낌이다라는 것 정도로 전반적으로 틀을 잡아주신 다음에 자, 그 다음에 라오동 방향을 우리가 한국어로는 요동 방향이라고 읽는다고 했었죠. 여기다가 요자로 써주고 중국 방향 그리고 화강 간입이죠. 대보정성 운동과 불구사 운동이 변동이 화강암이 관입이 되었다라고 한다면 이렇게 써준 다음에요. 자, 송대불이라고 적혀 있죠, 여기. 그 트로트 가수 중에서 그 송대관이라는 가수가 있죠. 좀 유명한 분이신데. 자, 이분의 동생으로 송대불이 있다고 한번 해봅시다. 자, 송대관이라는 가수는 예전에 그래도 꽤 잘 나갔던 가수죠. 그러니까 동생이었던 송대불이 잘 나가는 형을 보면서 시기 질투가 납니다. 그래서 좀 엇나가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형이었던 송대관은 동생이 엇나가니까 동생이 좀 위험해 보이죠. 그래서 요주의 인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자, 이 요주 인물이라고 이야기를 들은 송대분이라는 이 동생은 화가 나겠죠. 화가 났다.
화강 났다라고 뭐 이렇게 외워주시면 뭐 그래도 뭐 하나의 팁으로서 드릴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뭐 혹시라도 뭐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뭐 워낙에 암기 이런 것들을 잘 정리해 두신 다른 분들도 계시니까 뭐 그런 것들을 참고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일단은 중요한 것은 성림변동, 대보조선운동, 불고사 변동이 어떠한 산맥 방향에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하강 간입이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잘 정리를 해 두시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신생대 지각 변동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생대 지각 변동에서는 중요한 개념이 두 개가 있는데요. 경동성 요곡 운동과 화산활동이 있습니다. 자, 여기서 경동성 요곡 운동이라고 한다면 동해안에 치우쳐져 발생한 비대칭 용기 운동을 우리가 경동성 요곡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가령 예를 들어서 한반도가 이렇게 있을 때 신세대 제3기의 한반도의 동쪽에 있던 동해가 확장하는 운동을 발생합니다. 자, 이 확장하는 운동으로 인해서 우리나라 동부 지역에 압력을 가하게 되는데요. 자, 우리가 책이라든지 종이를 양옆에서 서로 민다고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양옆에서 이렇게 밀어주면 어떻게 되나요? 책이라든지 종이가 위로 솟아오르게 되겠죠. 땅도 마찬가지입니다. 동해가 확장이 되면서 한반도 동부 지역에다가 압력을 가하게 되니까 한반도 동부 지역이 전반적으로 솟아오르게 되었다는 거죠. 융기했다는 거죠. 이걸 또 약간 다른 그림으로 한번 그려본다고 한다면, 자, 이게 원래 땅인데 여기가 동해고요. 이 동해가 확장을 하면서 이 부분에다가 압력을 주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이 위로 솟아올랐다. 이렇게 위로 솟아오르는 운동을 우리가 경동성 요곡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위로 솟아오른다는 것 자체가 용기 활동에 해당이 되고요. 용기 활동이 발생했다는 것이죠. 이를 우리가 경동성 요곡 운동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자, 이러한 경동성 요곡 운동으로 인해서 함경산맥이라든지 태백산맥 등의 항구 방향 높은 산지들이 형성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항구 방향이라고 한다면 한반도의 수직인 방향의 산맥을 항구 방향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과 방향이 일치하는 이 산맥을 우리가 한국 방향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그래서 이 산맥 방향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본다면 송림변동 때는 좀 누워 있다가 대보조선 운동 때 비스듬하게 좀 더 서주고, 그리고 신생대 때 경동성 요곡 운동으로 바짝 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좀 비스듬하게 누워 있다가 대각선으로 슬슬 기지개 켜면서 경동성 요곡 운동, 신생대의 경동성 요곡 운동이 되면은 완전히 딱 선다는 거죠. 일직선상으로 선다는 거죠. 일어난다는 거죠. 이런 순서로 또 한번 정리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면서 높은 산지들이 형성이 되는데, 이 경동성 요곡 운동이 우리나라 동해를 중심으로,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동부 지역을 중심으로 높은 산지가 형성이 된 동고서저 지형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 부분도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고요. 자, 그리고 화산 활동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화산 활동 같은 경우에는 신생대 제3기 말에서 4기에 걸쳐서 나타나게 되는데, 이로 인해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지형들이 백두산, 울릉도, 독도, 제주도 등이 형성이 됩니다. 자, 잠시 위로 한번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운데에 한반도 지도 중 가운데에 화강원 분포도가 있는데, 자, 이 화강원 분포도를 보시게 되면 남쪽에 좀 화강암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죠. 이 영남 지역을 중심으로 발생했던 불고사 변동에 의해서 간입이 된 화강암들이 나타나고 있고, 또 전반적으로 또 한반도 전체에 나타나고 있는 화강암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대보조성 운동을 통해서 간입이 된 화강암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화산암 분포를 보시게 되면 여기에 백두산이 위치하고 있고요. 그리고 울릉도, 독도도 있고 제주도도 지금 표시되어 있죠. 자, 그리고 여기 가운데에도 지금
화산암이 분포하고 있는 지역들이 몇 군데 있는데, 여기 같은 경우는 위치가 철원 평강 일대입니다. 이 철원 평강 일대도 화산 활동이 일어났던 지역들인데, 이 부분을 우리가 5단원에서 공부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지역들도 화산암이 있구나 라는 것 정도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가 위에서 봤던 이 한반도의 지지 시대별 암석 구조에서 화성암과 관련되어서 몇 가지만 좀 더 살펴보고 영상을 잠시 끊고 쉬는 타임을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화성암은 중생대 화성암과 신생대 화성암으로 구성이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자, 우리가 이 화성암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화강암이 있고요, 화산암이 있습니다. 화강암 같은 경우에는 마그마가 굳어서 형성이 되는 것이고, 화산암 같은 경우에는 용암이 굳어서 형성이 되는 것인데, 자, 마그마 같은 경우에는 마그마와 용암의 차이는, 마그마는 분출을 하지 않아야 마그마고요, 마그마가 분출하면 용암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지표면 아래에 마그마가 있는데 얘가 그대로 굳어버리면 마그마가 되고요, 얘가 지표면 밖으로 분출하는 거, 화산활동이죠. 이걸 통해서 분출하게 되면 용암이 됩니다. 그 용암이 굳으면 화산암이 되고, 마그마가 굳으면 화강암이 됩니다. 이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중생대에 형성이 된 화성암들은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화강암에 해당이 됩니다. 중생대에 화강암이 관입되었기 때문이고요. 자, 그 다음에 신생대에 해당이 되는 화성암들은 화산암이 되겠죠. 자,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뒤에 기후변화와 지형 발달 내용이 있는데, 이 부분부터 시작해서 산지 지형의 특색과 주민 생활은 제가 따로 또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는 시간 가지는 듯이 영상을 끊고 두 번째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영호사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